여러분, 제 이름은 김종수입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땠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두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첫째 딸 진주와 둘째 아들 진철. 이 아이들이 제 전부였죠. 젊은 시절,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허리는 항상 아팠지만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진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고 진철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저축과 퇴직금을 털어 두 아이에게 각각 집을 사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도 노후를 걱정했지만 자식들의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둘째 아들 진철이 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진철의 집으로 들어간 지 2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낮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순탄할 수는 없는 법이겠지요. 어느 날 진철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해요. 3주 정도 누나네 집에 계시면 어떨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큰딸 진주를 보는 것도 오랜만이고 사위와 손주들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미래의 여러분 모습일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진철의 집을 떠나기 전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보따리를 싸주었습니다. 오래된 네이부터 병원에서 받은 약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진철이 차로 진주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진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공사 끝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아버지의 방도 새로 꾸며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려 진주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진주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진주의 환한 미소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크고 작은 개 5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놀란 저를 본 진주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었죠? 우리 강아지들이에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에이, 겨우 개 몇 마리 가지고 뭐라고 할 순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주가 안내해준 방은 손주들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고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진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집이 좁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별 수 없이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개 1마리가 방으로 들어와 제 가방을 물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지마! 소리를 질렀지만 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주가 급히 들어와 개를 말렸습니다.
뭉치야, 안 돼. 저리 가. 개를 내보내고 진주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뭉치가 낯선 사람을 보면 저래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날 저녁 사위와 손주들이 퇴근과 하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반가워하며 제게 안겼고 사위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개들이 식탁 주변을 맴돌며 음식 냄새를 맡고 지저대는 바람에 편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주와 사위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나누었고 손주들은 가끔 개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TV를 보려는데 개들이 제 발치에서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손주들은 개들과 놀기 바빴고 사위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개 한 마리가 제 이불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야, 내려가! 소리를 질렀지만 개는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진주를 불러 개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이불에서 나는 개 냄새와 간간이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에휴, 이제 시작인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진주의 집에서 겪은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힘들고 당황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진주의 집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깼는데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개들이 밤새 짖어대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방에서 나오니 거실은 이미 개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개 2마리가 소파 위에서 뒹굴고 있었고 작은 개 3마리는 바닥을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물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자 개들이 일제히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진주가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배고픈가 봐요. 아버지, 잠깐만요. 그러고는 개들의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 주었습니다. 개들은 일제히 사료를 먹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저는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사료를 먹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식욕이 뚝 떨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모컨을 들자마자 개 한 마리가 달려와 리모컨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야, 이리 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진주가 와서 개에게서 리모컨을 빼앗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위를 식히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구석에 개들의 배변 패드가 있었고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식탁 위로 뛰어올라 제 반찬을 물어갔습니다. 놀란 저는 소리를 질렀고 진주가 급히 개를 말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강아지들이 사람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개들이 제 방문을 긁어대며 낑낑거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개들이 제 침대로 뛰어올랐고 이불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진주를 불러 개들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개들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식사 때마다 개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개들이 계속 방해를 했고 밤에는 개들의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산책을 다녀오는데 신발장에 있던 제 신발이 개들에 의해 물어뜯겨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아끼던 모자를 개들이 물고 다니며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진주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은 개들의 행동을 귀엽다며 웃어넘기기만 했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호소할 때마다 진주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라고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개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편히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 안 곳곳에 개 털이 날리고 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 딸내미 집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할 순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상황들이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 제가 겪은 가장 난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화장실 사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주의 집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작은 개 한 마리가 제 다리 사이로 쏙 들어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나가! 소리를 질렀지만 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실 구석을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개를 안고 나왔는데 이번엔 다른 개들이 몰려와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 개 한 마리가 제 슬리퍼에 소변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개들을 쫓아냈습니다. 겨우 개들을 내보내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개들이 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용변을 보던 중 변기 옆으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진주를 불렀습니다. 진주야, 이 개들 좀 어떻게 해? 잠옷 차림으로 나온 진주가 개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이 아버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개들이 쫓아오거나 문을 긁어대는 바람에 마음 편히 용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 개들이 갑자기 짖어대는 바람에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았더니 개가 들어와 제가 용변 보는 걸 구경하더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다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급해서 밤중에 화장실에 갔는데 개들이 또 문을 긁어대는 바람에 깜짝 놀라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세게 부딪혀 한동안 아팠습니다. 이 일을 진주에게 말했더니 아버지, 조심하셨어야죠. 개들은 그냥 아버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이 나이에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단 말이냐? 생각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화장실 가는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잠든 틈을 타 화장실에 가거나 아예 진주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언제나 깨어있는 것 같았고 제가 움직이기만 하면 달려와 짖어대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실 가는 것을 최대한 참다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70세 노인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야 한다니.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참다가 결국 방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지만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슬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편히 쉬지도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주나 사위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꺼냈다가 내쫓기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물을 덜 마시고 음식도 적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화장실 가는 것도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제가 겪은 또 다른 큰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주의 집에 온 지 2주째, 저는 식사 시간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매 끼니마다 개들과 씨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개들이 일제히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큰 개들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음식 냄새를 맡았고, 작은 개들은 의자 밑에서 낑낑거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국을 떠먹으려는데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올라 그릇을 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옷과 바지에 쏟아졌고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그때 진주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상태는 신경 쓰지 않고 개부터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뭉치, 다치지는 않았니? 아버지, 조심하셨어야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기만 하면 개들이 몰려들어 음식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먹던 김치를 개가 물고 달아나는 바람에 김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위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강아지들이 아버님 음식을 탐내나 봐요. 인기 많으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인기가 아니라 괴롭힘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더 심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개들은 식탁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지저대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고기를 집으려는데 개 한 마리가 갑자기 제 팔을 물었습니다. 놀란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더 놀란 개가 제 다리를 핥히고 달아났습니다. 팔에서 피가 났지만 진주는 아이고, 우리 복돌이가 놀랐나 봐요. 아버지가 갑자기 움직이셔서 그래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식욕을 잃어갔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개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밥 먹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제 방에서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문을 긁어대며 낑낑거렸고 가끔은 문틈으로 발을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가서 과일을 꺼내 먹으려는데 개들이 달려들어 과일을 물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점점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얼굴도 헬쑥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주나 사위는 이런 제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말랐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주가 제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아버지, 요새 식사 잘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서글퍼졌습니다. 내 딸내미가 이제야 내 모습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매 끼니마다 편히 밥 한 술 뜨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편히 밥 한 술 뜨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주나 사위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꺼냈다가 귀찮은 노인네 취급받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진주의 집에 온 지 1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설쳤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나오니 거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들이 소파 쿠션을 물어뜯어 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제가 읽던 책은 바닥에 떨어져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개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밥그릇을 물고 도망가는 바람에 밥알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진주가 부엌으로 들어와 그 광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이 장난이 심하네. 아버지, 제가 다시 밥 차려드릴게요.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도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TV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소파 밑에서 찾았는데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버튼이 몇 개 빠져 있어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아이고, 강아지들이 장난감인 줄 알고 그랬나 봐요. 제가 내일 새로 사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다 장난으로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산책을 다녀오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개들이 한꺼번에 뛰쳐나가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이 일을 진주에게 말했더니 아버지, 조심하셨어야죠. 개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 했나 봐요.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이 나이에 개들 때문에 다칠 뻔했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란 말인가 생각했지만 여전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는데 개들이 제 방문을 긁어대며 낑낑거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또다시 개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지를 물고 흔드는 바람에 바지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저는 점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이제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 인내심의 한계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저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개들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진주가 개들에게 간식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맛있는 거 먹자. 진주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진주 주위를 맴돌았고 진주는 하나씩 간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개들은 저렇게 대접받는구나.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진주야, 나도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거 없니? 진주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따 밥 드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야, 내가 개만도 못하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들한테는 간식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개들은 사료만 먹으니까 가끔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제대로 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개들 때문에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 가고 TV도 못 보고 이게 다 뭐야? 아버지, 그게 무슨... 개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동물일 뿐인데? 불쌍해. 그럼 나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사줬는데 이제 와서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아버지, 너무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모시고 있다고? 이게 모시는 거야? 개들한테 간식 주는 것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게 모시는 거냐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섭섭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노력? 무슨 노력? 개들 밥 주고 산책시키느라 정신없어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노력이야? 아버지, 그건 너무하세요. 저희가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직장일에 집안일에 애들 키우랴. 거기에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잖아요. 아버지 방도 내어드리고. 방! 그 방에서 내가 뭘 어떻게 지내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밤새 개들 짖는 소리에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게 정성껏 모시는 거야? 아버지, 개들이 그렇게 심하게 방해가 되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계속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한 게 허사란 말이야? 그럼 아버지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 개들 귀여워하는 너희 얼굴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 개들을 내보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 아버지, 저희가 개들만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 무슨 생각?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내가 보였어?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내 모습이 보였어? 아버지, 저희가 미처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나는 이미 상처받았어. 내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쳤다고. 아버지,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 날 용서해야 할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나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버지,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어떻게 해? 이제 와서 나를 여기서 내보내려고? 아니면 걔들을 내보내려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지 같이 의논해보고 싶어요. 의논? 이제 와서 무슨 의논을 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아버지, 저희도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모시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뭐? 너희가 힘들었다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참으셨다고요? 아버지, 저희한테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말도 없이 혼자 사귀시다가 이제 와서 폭발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굳이 말을 해야 하냐?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말씀해 주셔야 알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무심한 줄 몰랐다. 내가 바보였지. 무심하다뇨. 저희가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아버지한테 방 내어드렸잖아요. 그 방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걔들 짖는 소리에 잠도 못 자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개 짖는 소리에 잠 못 자요. 그렇다고 개들을 내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 걔들은 못 내보내도 나는 내보낼 수 있겠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내보내다니요.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면 안 돼요. 이해. 너희가 나를 이해한 적이 있어?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걸 이해했어? 그건 저희가 미처 몰랐어요. 말씀해 주셨어야죠. 또 그 소리야. 내가 구걸하든 말해야 하냐고. 구걸이 아니라 대화예요. 아버지, 가족 간의 대화. 가족. 날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기는 해? 아버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아버지를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최선. 그게 너희 최선이야? 나보다 걔들한테 더 신경 쓰는 게. 아버지, 걔들이랑 아버지를 비교하지 마세요. 둘 다 저희한테 소중해요. 소중해. 그래서 나보다 걔들 간식을 먼저 챙기는 거야? 그건 그냥 습관이 됐을 뿐이에요. 아버지한테 소홀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폭발하시는 건 너무해요. 너무하다고. 내가 너무해. 너가 나라도 그렇게 참았겠어? 참으셨다면서요? 그럼 계속 참지 그러셨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이제 와서 너 말 다 했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저희도 참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눈치 보느라, 아버지 기분 맞추느라. 내 눈치를 봤다고? 언제? 걔들 신경 쓰느라 정신없어 보이던데.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러다 우리 관계만 망가져요. 관계? 뭔 관계? 너희한테 나는 그냥 짐이잖아. 아버지, 제발요.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 풀어요. 대화. 아까는 의논하자더니 이번엔 대화야? 내가 지금 대화하자고 이러는 것 같아?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뭐가 해결돼요? 해결! 뭘 해결해? 이미 다 엉망이 됐는데.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얘기해요. 쉬다니. 내가 지금 쉴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어떤지 알기나 해? 저희 마음도 아버지 모르시잖아요.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이해. 너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아버지도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노력. 그래. 너희 멋대로 살면서 그게 노력이지. 멋대로라뇨? 아버지 때문에. 저희 생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뭐가? 걔들 돌보는 거 말고 뭐가 바뀌었어? 아버지, 너무하세요. 저희가 아버지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포기. 뭘 포기했는데? 말해봐. 저희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 보고 그러라고 했어?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도 저희가 알아서 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편하게 해주지. 그랬어? 아버지,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화내시면. 내가 뭘 화내?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사실이라고요? 아버지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그럼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데? 말해봐.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며 다퉜습니다. 개들은 우리의 싸움 소리에 놀라 짖어대기 시작했고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사위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한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고생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하던 날들. 자식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진주의 결혼식 때 수십 년간 모은 적금을 털어 예식장을 빌리고 혼수를 마련해 주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의 큰 다툼 이후 집 안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진주와 사위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진주가 조용히 문 앞에 식사를 놓고 가곤 했지만 저는 대부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진주가 태어났을 때 그 작고 여린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순간, 진철이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던 날, 자식들이 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고 개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가끔 문 밖에서 손주들의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오세요. 하고 조그맣게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 몸을 감싸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지냈습니다.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문득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노크 소리에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진주와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진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의 불편함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실 저도 제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출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불편함과 서러움을 털어놓았고 진주와 사위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무심했어요. 개들을 돌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소홀히 했네요. 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힘드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주는 개들에 대한 사랑으로 제 불편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위는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네, 아버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네요. 앞으로는 아버님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개들의 생활 공간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개들은 거실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만 지내게 되었고, 제 방과 화장실 근처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주가 직접 나서서 개들을 훈련시켰고, 덕분에 개들도 점차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 갔습니다. 둘째, 식사 시간에는 개들을 다른 방에 가두어 제가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셋째, 진주와 사위는 제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강은 어떤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자주 물어봐 주었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먹던 추억의 음식을 만들어 주어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넷째,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손주들은 제게 더 자주 인사를 하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큰 손주는 제게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고, 작은 손주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제 마음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주 한 번씩 가족 회의를 열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갈등들도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개들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기도 했고, 진주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개들이 실수로 제 신발을 물어뜯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화를 냈겠지만, 이번에는 차분히 진주에게 이야기했고, 진주는 즉시 사과하며 새 신발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사위가 집 안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개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작은 개 초코는 제 무릎에 앉아 잠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그 따뜻한 온기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집 인테리어가 길어져서 아직 딸 집에 조금 더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사회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노년에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참고 견디며 외로움과 서러움을 사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 세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며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직장일에 육아에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기에도 버거운 세대들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손주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주가 출근하기 전에 제 건강을 걱정하며 약을 챙겨주는 모습, 사위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도 제게 안부를 묻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가족들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줍니다. 얼마 전에는 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두 모여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주가 편지를 읽어 주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에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갈등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지나가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솔직한 대화, 그리고 작은 배려들이 모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분명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서툴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전해주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로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